은간우를 이긴 데릭 루이스, 루이스를 이긴 마크 헌트, 헌트를 이긴 멜빈 마노프, 그리고 마노프를 이긴 로비 라울러.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정찬성 선수가 은간우를 이긴다는 기적의 논리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코리안 파이터가 숨어 있는데요. 바로 UFC 최고의 슈퍼스타 코너 맥그리거의 15연승 행진에 브레이크를 건 격투계 대표 악동 네이트 디아즈를 처참하게 박살내버린 스턴건 김동현 선수입니다. 네, 오늘은 맥그리거를 이긴 디아즈를 이긴 김동현 선수, 이 재미있는 먹이사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차도르 의류 브랜드 프리미엄 스포츠웨어 체드.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 확인 바랍니다. (2015년) 마이클 존슨을 꺾은 네이트 디아즈는 한 번의 인터뷰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디아즈의 말처럼 당시 최전성기를 맞이하던 맥그리거는 UFC 모든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 조제 알도의 절대 왕권을 무너뜨린 그는 두 체급 챔피언이라는 대업을 달성하기 위해 하파엘 도스 안유스와의 라이트급 타이틀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 2주를 앞두고 안유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 기회는 디아즈에게 주어지게 되죠. 이는 명분보다는 흥행성을 중요시한 결정으로 마이클 존슨전의 인터뷰가 매치업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Yeah, Conor McGregor, you're taking everything I work for. I'm gonna fight your ass. You know what's the real fight? What's the real money fight? Is me, not these clowns that you already punked at the press conference. Don't no one want to see that. You know you beat them already. That's the easy fight. You want that real right here. 그리고 디아즈는 말싸움이라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던 맥그리거를 특유의 나사 빠진 화법으로 짓눌러 버리는데요. 트래시 토킹 도중 멘탈이 나가 화를 내는 것은 맥그리거에게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2016년 UFC 196에서 역대급 관심을 받으며 마주하게 된 두 선수.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라이트급을 넘어 웰터급 매치라는 것. 이번이 웰터급 데뷔전인 맥그리거이지만 탑독으로 평가받습니다. 때문에 웰터급 경험이 있는 디아즈로서는 자존심이 구겨질 만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자신만의 세계가 확고한 디아즈는 아무렇지 않게 시합에 나섭니다. 카운터 복서인 맥그리거와 진흙탕 싸움이 특기인 디아즈의 대결. 슬로우 스타터인 디아즈가 초반부터 유효타를 허용하고 케이지 커트를 위해 스피닝킥을 날리지만 빠지는 대신 그대로 붙어버립니다. 머리와 손목 싸움을 이겨내고 무난하게 방어하는 맥그리거. 가장 좋아하는 압박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주도권을 가져갑니다. 그동안 체급 내 우월한 체격을 바탕으로 이득을 취했던 맥그리거. 자신보다 크고 긴 상대를 만났음에도 모든 주먹에 카운터를 걸어버리는 미친 테크닉을 보여주죠. 한 가지 다른 점은 케이지에 갇혀있던 상대들과는 달리 일정 거리 이상 밀리지 않는다는 것. 이를 깨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보지만 반격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박자로 꽂히는 원투, 레프트 카운터까지 박자를 실시간으로 읽어내고 완벽하게 타이밍을 잡는 살벌한 감각. 핸드 스피드의 차이는 고스란히 카운터로 연결되고 공격 루트를 바꿔봐도 모조리 타고 들어옵니다. 자신감이 생긴 맥그리거. 자꾸만 오픈 블로우로 들어가는 디아즈의 펀치. 헤드급이었다면 다운이 나올 법한 상황이지만 이런 걸 버티는 것이 체급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스웨이와 헤드슬립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는 디아즈. 조금은 서두르는 듯한 맥그리거. 체력 안배 없이 KO를 노려봅니다. 얼굴에 피가 흐르지만 오히려 움직임이 살아나는 디아즈. 싱글렉까지 성공하며 체력을 빨아들이고 이를 고스란히 받아치면서 비등한 분위기 속에 라운드가 끝납니다. 2라운드로 돌입하자 디아즈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밀어넣으려는 시도. 그러나 전진으로 응수하고 강하게 때려봐도 꿋꿋이 위치를 고수합니다. 여전히 카운터 감각을 과시하지만 맷집으로 커버하는 디아즈. 연이어 스트레이트가 적중하고 푸푸만으로 과감하게 파고듭니다. 상대의 주전장인 클린치에서도 밀리지 않는 맥그리거. 맞는 와중에도 끝까지 받아치는 디아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체력이 요구됩니다. 몰아치고는 있으나 벌써부터 힘들어 보이는 맥그리거. 이 틈에 디아즈의 반격이 시작되고 어느새 케이지 중앙을 차지하면서 사뭇 다른 구도가 형성됩니다. 똑같이 잽을 던질 뿐이지만 반응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진 맥그리거. 좀비 모드가 발동된 디아즈. 특유의 내구력을 앞세워 뚜벅뚜벅 전진합니다.
보통이라면 뒤로 밀려야 정상이지만 반드시 주먹으로 돌려주는데요. 주춤하던 이때 원투가 터지면서 한순간 승리를 잡습니다.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파괴력에 흔들리는 맥그리거, 멈출 줄 모르는 좀비 복싱, 정확도만큼은 맥그리거를 능가합니다. 싸우고 싶은 디아즈, 스탁턴 슬랩으로 도발해보지만 일방적 폭행이 계속되고 연타에 반응하지 못하면서 케이지로 갇힙니다. 자연스럽게 머리 싸움까지 밀리게 되자 더티복싱에 호되게 당하는 맥그리거, 바디헤드 콤비네이션, 디아즈 형제의 주특기가 등장하고 원투가 다시 한번 꽂히면서 KO 직전까지 몰립니다. 눈이 풀린 맥그리거, 살기 위해 태클을 쳐보지만 주짓수 검은띠에겐 문제가 되지 않고 파운딩에 이어 백초크까지 낚아채면서 맥그리거의 UFC 전승 행진이 마감됩니다. He got the shot! He did! He has done it! It is all over! 이 승리로 맥그리거의 인기를 고스란히 나눠받게 되면서 삽시간에 슈퍼스타로 떠오른 디아즈. 내친 김에 그는 웰터급에 장착하게 되고 앤서니 패티스와 토니 퍼거슨을 특유의 방식으로 잡아냅니다. 하지만 디아즈의 체격 조건을 따진다면 웰터급보다는 라이트급에 더욱 적합한 것도 사실인데요. 본인 역시 라이트급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지만 흥행을 포함한 여러 이유로 웰터급에서 선수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실 디아즈가 라이트급을 선호하게 된 큰 이유는 바로 기량이 절정에 올라있던 김동현 선수 때문인데요. 국뽕이 아니라 오늘 영상 보시면 왜 그런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 사연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4년 WEC 라이트급에서 프로 데뷔전을 치른 디아즈. 그는 다음 경기에서 한 체급을 올리는데요. 상대는 11승 3무 4패의 오이시 코지. 직전 시합에서 닉 디아즈에게 패한 바 있는 선수입니다. 형제가 한 선수에게 연달아 승리하는 이색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기회. 그러나 초반부터 위기가 찾아오고 접전 끝에 판정 패배를 당하면서 원래 체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디아즈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라이트급에서 활약하죠. TOF 시즌5의 우승자로 이름을 알리게 된 그는 펀치에서 서브미션으로 이어지는 특유의 승리 공식을 구축하고 악동 캐릭터와 화끈한 스타일이 겹치면서 미국 내 파격적인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오랜만에 웰터급으로 올라간 디아즈는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는데요. 마치 맥그리거를 잡았던 것처럼 투지를 꺾은 다음 서브미션 시도 끝에 파운딩으로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경기에서도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며 웰터급 연승에 성공한 디아즈. 그의 도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이때 다소 의아한 상대를 만났으니 바로 1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던 대한민국의 스턴건 김동현 선수였습니다. 2008년 UFC로 입성한 김동현은 맷 브라운, TJ 그란트 등 여러 강자들을 꺾었지만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는데요. 명성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디아즈를 띄워주기 위한 경기라고 하기에는 뭔가 찬물을 끼얹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경기, 레슬링을 경기한 디아즈가 평소보다 낮은 자세를 잡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복싱 스탠스로 싸우던 디아즈에겐 다소 생소한 그림. 그만큼 머릿속에 그래플링이 들어오자 자연스럽게 뒷걸음질을 치게 되고 앞발로 건드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를 간파하고 자신감이 차오르는 김동현. 고개를 끄덕거리며 도발해보지만 주먹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침내 칼을 꺼내드는 디아즈. 좁혀지는 순간 더블렉이 들어가고 바디락 연계에 꼼짝없이 넘어갑니다. 딱 한 번 진짜 공격을 날렸을 뿐이지만 무기력하게 넘어간 디아즈. 순조롭게 가드 패스까지 성공하고 깔린 것만으로도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소심한 주먹질로 얼굴을 받아내는 김동현. 너무나 치욕스러운 시간이 계속되고 가드 패스와 리커버리가 반복되는 가운데 일어날 기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스매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유로운 김동현. 골반 압박만으로도 하체가 붕괴되고 기본 근력 차이가 나타나면서 기술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체육관 관장님이 지도 스파링을 하듯이 압도적으로 털어버리는데요. 마땅한 파해법이 떠오르지 않는 가운데 경기는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상기된 얼굴로 과감하게 접근하는 디아즈. 잃었던 점수를 만회하겠다는 의도. 그러나 상체를 뒤로 당긴 특유의 스타일로 모조리 흘려냅니다. 정확도만큼은 여전한 디아즈. 사이즈 차이로 인해 느껴보지 못했던 압박감이 다가오고 자신있게 들어가보지만 여전히 매미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상체보다 그립을 우선하는 전매 특허 싱글렉. 또다시 반복되는 악몽 같은 시간.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 객석에 정적이 흐릅니다. 굳이 패스를 고집하지 않고 포인트만 획득하는 김동현. 코어가 풀린 순간 벼락같이 파운딩을 꽂아줍니다. 재치있게 일어나보지만 카운터 태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
보는 이들조차 넋이 나갈 만큼 일방적인 전개가 지속됩니다. 이렇게 1, 2라운드를 완벽하게 내준 디아즈, 이제 역전을 위해서는 피니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3라운드, 스트레이트로 시작하는 김동현, 그대로 걸어버리는 카운터 리드훅, 뒷손 페인트, 하이킥까지 그래플링의 이점이 타격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디아즈, 뒤를 잡아보지만 케이지 레슬링이 주특기인 김동현으로서는 체력 손실을 유도할 수 있는 시간이죠. 허리를 내주더라도 허벅다리가 있는 김동현에겐 딱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더티복싱마저 막혀버리자 가지고 있는 모든 옵션이 사라진 디아즈, 이 와중에 반칙 니킥까지 등장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김동현의 분노 게이지가 상승합니다. 무섭게 압박하는 김동현, 디아즈로서는 반전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죠. 허리 후리기가 실패로 돌아가지만 그래플링 공방에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찌그러뜨리며 승기를 굳혀가는 김동현, 체중을 고스란히 실어주는 매미권까지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굴레에서 아까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강철 체력을 바탕으로 반전을 꾀하는 디아즈, 10여 초가량 잔매를 넣은 끝에 모든 라운드가 종료됩니다. 이렇게 기술과 근력, 스탠딩과 그라운드를 압도하며 낙승을 따내게 된 김동현 선수. 사실 사이즈부터 상성까지 김동현 선수에게 너무나 유리한 매치였고 은퇴 이후에도 자신감을 드러낼 만큼 디아즈에겐 혹독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위체급의 위험을 제대로 보여준 김동현 선수. 그럼에도 디아즈는 다시 한번 웰터급에 도전하는데요. 로리 맥도날드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패배하고 어쩔 수 없이 라이트급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무려 5년이 지나서야 맥그리거 전을 통해 웰터급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사실 김동현 선수로부터 디아즈의 웰터급 도전이 막히게 된 것인데요. 사실 UFC 커리어에서 챔피언이나 챔피언급의 선수가 아니라면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김동현 선수는 디아즈에게 넘을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맥그리거에서 디아즈, 김동현 선수로 이어지는 기적의 먹이사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재미삼아 말씀드린 것이지만 사실 김동현 선수의 커리어는 당시 한국의 격투기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기적 같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당시 지옥의 체급으로 불리던 웰터급에서 13승을 따낸 것은 어쩌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불멸의 기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김동현 선수 같은 뛰어난 코리안 UFC 파이터가 탄생하길 바라며 오늘 방송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